22페이지 중복순열 설명하겠습니다. 중복순열은요, 조금 내용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서로 다른 ABC에서 이제 순열이랑 차이가 나는 게 중복을 허용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복을 허용하고. 서로 다른 ABC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 나열하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요거 빼고는 순열이랑 똑같죠? 그래서 나열을 해볼게요. A, B, B, C, C, A, A, C, B, A, C, B. 이건 뭐예요?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 나열하는 경우인 3P2랑 동일하죠. 근데 중복을 허용하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복을 허용하고라는 의미를 좀 판단해 볼게요. 중복을 허용하고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BC가 되게 많은 거예요. 자판기처럼. C 하나 더 쓸게요. 그래서 자판기에서 무한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건에도 또 있고요. A건에도 또 있고요. A건에 또 있는 게 바로 중복을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이 의미가. 그러면 여기는 3P이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퍼뮤테이션 할 때는, 순열을 할 때는 A 이름 하나만 꺼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복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무한 자판기 개념으로 A를 또 하나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AA, BB, CC를 플러스 세 가지를 플러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6가지고 여기가 3가지 이렇게 추가를 해서 모두 9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식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3파이예요. 3파이. 3파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외우시냐면 2가 엘리베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가 위로 3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9가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순열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N이랑 R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선택을 하는, 그래서 막 R이 선택을 하는 이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선택을 하는. 그리고 서로 다른, 이렇게 외웠었는데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왜냐면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할 텐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N이랑 R을 구별하는 거를 배우셔야 됩니다. 일단은 중복순열의 개념이, 중복이란 뜻은 일반 순열에서 차이가 나는 게 무한 자판기 특징을 갖고 있는다. 그래서 A를 뽑아도 또 A를 뽑을 수 있고 B를 뽑아도 또 B를 뽑을 수 있어서 AA, BB, CC가 추가되고 그때 9가지가 되는데 이건 노가다 띈 거고, 실제로는 공식은 퍼뮤테이션과 마찬가지로 3파이2라고 부르는데 요 2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3의 2승 돼서 9가지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잠깐 외우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세요. 네, 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내용을 지금 읽어봤자 하나도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설명했던 여기 이제 3번에 중복순열인 경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돼요. N이랑 R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중복순열인지 판단을 못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순열이나 조합 2가지를 배웠고 중복순열은 오늘 들어서 3가지를 배웠는데 이 3가지가 이제 좀 이따가 중복 조합도 배워요. 근데 구별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예를 들기 전에 이제 계산 능력을 좀 길러야 돼서 24페이지 보시면 개념 익히기 있잖아요. 거기서 23번, 24번 두 개만 일단 화면 멈추고 풀어보십시오. 됐죠? 자, 이제 본격적인 설명을 할게요. 저 개념 원리가, 예전 개념 원리는 요 1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정판에서는 이제 요 하나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서 개념을 찾기가 어려워서 예전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1번 읽어보세요. 파란색, 흰색, 그리고 빨간색 3가지 깃발을 5번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라. 단 2개 이상의 깃발은 동시에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서로 다른 신호죠. 그래서 순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이제 빨간색, 흰색, 빨간색 깃발을 들어 올려요.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선택을 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27번 잠깐 보시면
서로 다른 편지가 있고 우체통이 있어요. 이 둘 다 사물인데 누가 선택을 해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다른이에요. 또 구별이 안 돼요. 여행자 28번 여행자 호텔 투숙, 이게 문제가 반대인 문제도 있어요. 여행자가 선택을 하는 것 같죠? 근데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나 만든 게 있고요. 그게 이제 2번 여기 스미스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건데요. 스미스는 저희 닉네임이에요. 자 그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N이랑 R을 구별하는 방법은 요 N은요 서로 다른이에요. 서로 다른. 서다라고 했더니 이게 뭐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이라 얘기했는데 기억을 못하고요. 이게 같종이에요. 같은 종류예요. 같은 종류. 서다 같종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같은 종류. 그래서 일반적으로 N은 서로 다른이고 R은 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파란색, 희색, 빨간색이죠. 이게 서다죠. 그리고 5번 들어 올리니까 깃발을 들어올리는 행위는 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3, 8, 5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요거로 계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문제 풀었듯이 찝찝하죠? 이게 맞나? 반대 아닌가? 5, 8, 3 아닌가? 찝찝해요. 그래서 1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과서에 나온 얘기로 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이게 찝찝해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3년 전에 만들었는데 스미스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란색, 흰색, 빨간 세 가지 깃발이 있으면요, 파, 흰, 빨 쓰고요. 5번이니까 1에서부터 이제 5 이렇게 써요. 그리고 여기 뭐 2, 3, 4가 되겠죠. 여기는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깃발을 5번 들어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요. 가능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되냐? 중복 허용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중복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고 파 짝 하고 마지막에 흰색 하나 들고요. 흰색하고 파 짝 해요. 그러면 이게 구분이 되나요? 서로 다른 신호라 그랬죠. 파란색 깃발을 4번 들고 흰색을 마지막에 드는 거랑 흰색을 첫 번째 들고 파란색 깃발을 4번 드는 게 구별이 되잖아요. 순서가 있어요. 중복 순열이에요.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오는 게 이쪽에 해당되는 게 N이에요. N.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요, 이게 이제 R이에요. R. 그래서 3, 8, 6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중복 순열인지 여부는 이걸로 판단을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N이고 여기에 있는 게 R이에요. 그래도 찝찝하죠. 그래서 이제 한번 요걸 한번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못 잡아서 파인바를 여기다 썼어요. 빨리 이렇게 하고요. 1, 2, 3, 4, 5번 있잖아요. 1, 2, 3, 4, 5번 이렇게 쓰면요, 요거는 여기 할 때 3개 중에 반드시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1, 1, 1 이렇게 하고요. 1, 1, 1, 2, 2, 1, 2 이렇게 하면 되죠. 1, 1, 1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깃발을 들 때 파란색, 흰색, 빨간색 다 들어야 돼요. 이거 안 되죠. 됐죠? 2개 이상의 깃발 동시에 들어올릴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스미스 테이블의 최대 장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N이랑 R을 헷갈려서 잘못된 판단을 했었을 때 이 스미스 테이블법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요. 이건 잘못됐구나, 이게 맞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중복순열의 N이랑 R을 구별을 해요. 제가 이제 확률을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제일 호평을 하는 게 이 스미스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이거 갖고 다 구별을 했다, 다 얘기하고 너무 좋다 얘기를 제일 많이 호평을 해요. 이 확률에서. 자, 1번 요거 문제 적고요. 그리고 필기하시고 한번 한 5분 정도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세요. 됐죠? 자, 필수예제 4번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4번, 2번이라고 적어두시고요. 2명의 후보가 있고요. 6명의 선거인이 있어요. 2명의 후보가 있고 선거인이 있고, 한 명에 갖게 기명 투표를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기명 투표를 하는 경우의 수. 됐죠? 삐뚤어졌네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거 잠깐 보시면요, 제 기명이란 말을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자, 이거는 서로 다른이잖아요. 2명이 오고 6명의 선거인단도 서로 달라요.
근데 이제 아까 이 첫 번째 방법인 서다 쪽이잖아요. 이거는 서다예요. 이건 서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교과서에서 나온 이런 개념 원리에서 나온 이 방법으로는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다시 설명드리는 거죠. 자,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스미스 테이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걸 AB라 놓고 1에서 6이라고 놔요. 그래서 AAAAA 했더니 가능하죠. 6명의 선거인이 다 A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그리고 A짝 B 하나, B짝 A짝 구분이 돼요. 왜 구분이 되냐면 기명투표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기명투표는 이름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이름을 적는다는 거죠. 이름. 기명이라는 게 이름을 기입하다. 이 이름을 기입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나는 A를 찍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인기투표를 했다고 쳐요. 선생님이 좋다 싫다 OX로 이렇게 OX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6표가 나오면 뭐 괜찮죠. 근데 6표가 안 나오면 누가 나오고 싫다고 했는지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색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분이 가능한 거예요. 뒤에 이제 중복 조합에서 무기명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름을 적지 않는 거예요. 홍길동 이렇게 이름 안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출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인기투표를 색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고 순서가 있으니 중복순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때 여기가 뭐예요? N이고요. 여기가 R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파 6 이렇게 계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컨셉을 잘못 잡아서 A, B 쓰고 1에서 6 썼어요. 그래서 1, 2 썼어요. 1번 선거인이 A, B를 둘 다 찍을 수 있나요? 안 되죠. 기권이나 무효표는 없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미스 테이블법으로 이제 N이랑 R을 구별을 했어요.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기명 요것도 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됐었죠? 이제 25페이지 27번, 28번, 29번 다 중요합니다. 밑에 확인 체크 꼭 풀어보세요. 화면 멈추고. 네. 자, 그리고 필수 예제 05번 설명할게요. 모스 부호가 띠띠를 사용해서 신호를 만들 때 1개 이상 4개 이하를 사용해서 만드신 신호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4개부터 먼저 하는 거죠. 4개부터. 그래서 띠띠 가능하죠? 중복 허용 가능하고 띠띠인데 띠띠띠띠 구별이 가능하죠? 그래서 중복 순열이구나. 그래서 2파 2, 4 되고 4개일 때, 3개일 때는 2파 2, 3, 2개일 때 2파 2, 그리고 하나일 때 2파 1. 이를 다 더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필수 예제 06번이에요. 07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풀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08번이에요. 필수 예제 08번은 이걸 하기 전에 여기 이제 4개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은 필기만 해두시고 3, 4번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1, 2번만 먼저 이제 설명을 하고 1, 2번 먼저 필기를 하십시오. 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함수의 개수예요.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는 중복순열이에요. 그래서 x가 1, 2, 3, 4, 5, y가 5, 6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복순열이니까 요 3파이 4 이렇게 써요. 근데 이 3자리에는 y를 적어요. y. 이것도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y를 적고 그 다음에 여기 x의 개수 있잖아요. 3파이 4 돼서 3의 4승이죠. 실제로 맞는지 볼게요. 1을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3가지 맞네요. 2가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3가지 맞고요. 3을 쓸 수 있는 게 맞고요. 4를 쓸 수 있는 게 3가지 맞아요. 그래서 이 3파이 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1대1 함수잖아요. 1대1 함수라고 적어 놓으세요. x1이랑 x2가 다르면 fx1이랑 fx2가 다르다. 그래서 1대1 함수고요. 이거는 순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가 4p3이에요.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순열이고 함수의 개수가 중복순열이라는 건 요거는 외우셔야 되고, 그때 요거는 y고 여기 x다.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4파이 3이에요. 그래서 4p3이에요. 4p3. 그래서 보시면 1이 쏠 수 있는 건 4가지고요. 2가 1이 쏜 걸 맞지 않으니 3가지. 그리고 3이 1, 2가 쏘지 않은 걸 써야 되니 2가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피선 맞죠?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러면 피스에즈 08번 잠깐 설명드리면 AB가 있는데 X에서 함수의 개수가 49래요. 2를 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n개죠? 2를 쏠 수 있는 건 뭐예요? n개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y라고 했죠? 여기가 x라고 했어요. n파이이고 n의 2승이에요. 여기가 49예요. 그럼 n은 몇이에요? 7이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됐죠? 그리고 밑에 3, 4번은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화면 멈추 필기부터 먼저 하세요. 여기는 순서대로 서, 조합, 중복조합, 순서대로 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악필이라서 질문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합입니다. 여기는 중복조합이고요. 네,